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분당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하면 이제 분당 평촌 이 지역인데 시민들이 지금 뿔이 났다고 해요.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교수님, 이 지금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마스터 플랜,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에 제목이 이렇죠.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 그 앞에는 연구 용역을 줘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 수립 예정. 정말 모호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화가 많이 나실 텐데 정부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주민들이 계셔도 제가 드릴 말씀인데 자, 지금 200%로 쾌적하게 사는데 분당같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쵸. 일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평촌, 뭐 중동 3번 다 좋습니다. 좋은데 중동 3번 평촌은 용적률이 200%예요. 약간 답답해요. 약간 아실 거예요. 쾌적하지만. 근데 일산은 169%고요. 평균 용적률이. 그러니까 가보면 막 넓잖아요. 시원해요.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심하면 막 좀 썰렁한 느낌까지 정도로 널널해요. 마음이 뻥 뚫리죠. 근데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한 186인가 그렇거든요. 용적률이. 그러니까 사람 거기 가면 20층짜리가 있는데도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스카이라인이 잘 보이고 도로가 거기에 딱 맞게 잘 돼 있거든. 계획도시니까. 그러니까 분당 주민들은 아실 거예요. 시민들은 살기 너무 좋아요. 다만 집이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스마트 시스템이 1990년에 진 게 낙후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못 써요. 그 시스템. 아니, 사는데 문제 없는데 근데 좀 시스템을 새로 다 일일이 바꿔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 왜냐하면 쾌적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상에 한 데가 좀 많아요. 그 요새는 또 많이 밑으로 넣던데. 지상이 요즘 주택은 밑으로 넣어서 지상도 더 넓게 하잖아요.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쾌적한데 주차만 문제인데 주차까지 밑으로 들어가면 정말 쾌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건물만 새로 지으면 돼요. 건물만 딱 새로 지으면 돼요. 그대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건물 30평짜리 아파트 지면 3억 15, 3억 3,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갑니다. 그 1억 5천에서 2억 투자하고 20년 모기지 할부로 하면 집값이 얼마 올라가 있어요. 집이 지금 최상의 상태로 바뀌면 집값이 지금 상태에서 몇 억 올라가요. 주민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모든 지금 재건축을 하면 169 정도 되면 한 220,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늘어난 걸로 건축비를 또 어느 정도 메꿀 수도 있어요. 그냥 재건축을 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원래 용적률에 맞게 재건축을 하든지 조금만 높이면 돼요. 그죠? 한 160이면 200 정도? 그래도 건축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담하는 액수가 적어지고 집값 많이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전체 도시를 다 부셔가지고, 그렇죠? 부셔가지고 공급한다는 물량이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5개 신도시를 다 부셔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냐고, 첫째. 그러니까 그럼 분당이나 일산은 그나마 160, 180이니까 300%를 올릴 때 보세요. 만약에 170% 가정을 할게요. 170%인데 300% 올리면 얼마가 늘죠? 130%가 늘잖아요. 130%에 는 거에 반. 그럼 65 정도 되겠죠? 65는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으로 기부를 해야 되고 65%가 주민 몫이에요. 그럼 170 더하기 65는 얼마예요? 235예요. 용적률이 맞죠? 그럼 그냥 지어도 230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뿔이 난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거 나와도 헷갈리고 용적률만 몇 프로 줄지 정부에서 진짜 500이 나올지 300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판에 예정까지 해보니까 더 화가 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리모델링 조합장님들은 이거 답 없구나. 그냥 우리 리모델링 가겠다. 재건축 수준으로. 왜? 리모델링해도 집 좋아지거든요. 그럼요. 새 아파트처럼. 그러면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 만약에 2, 3년 사이에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몇 개 생기면 형평성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럼 리모델링 할 때 그러면 용적률을 더 높여줬어야 되는데 안 올려줬잖아요. 난리나. 난장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00%를 줬을 때 그러면 도로를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 하수도 상하수도 이거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용적률 올라가니까. 그럼 그 공사비는 누가 줄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주민들한테 또 뺏어서 또 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설문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요번 국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정책 잡을 때, 선거 때 분당만 설문조사 됐습니다, 이거. 아, 네, 맞아요. 분당 주민은 이런 뭐 특별법 없어도 네. 30년 돼서 재건축하면 돼요. 그죠? 그쵸.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욕심내가지고 300% 더 받아 먹으려고. 근데 그 더 받는 것을 어떻게 돼요? 나라에 줘야 돼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당 주민은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쟁이들은 주로 누굴까요? 원주민이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 거기에 투자한 외지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산 분당 주민들 중에 현명하신 분들은 이거 내가 살던 내 이 고향 같은 데를 네.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쑤셔놓는 거 싫다 이래가지고 자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여기는 또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에서 빨리 로드맵이고 뭐고 전 세계 도시의 기본은 쾌적성인데 네. 도심은 직주 근접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밀도를 짓는 거는 다 이해하잖아요. 네. 그러나 쾌적한 분당을 갖다가 300% 하면 그거 망가집니다. 제가 볼 때 도시가. 거기 뭐 직장이 맞는 것도 아니고 다시 서울로 갈 건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좋은지 정부가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뭐 마스터 플랜을 예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산재하다 보니까 네.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낮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분당 일산 특별법이 됩니다. 왜? 올리면 저쪽 3분 평촌 중동 분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그거 여쭤보겠어요. 네. 평촌하고 중동은 조금 빡빡하게 거기서 지었거든요. 뭘 더 때려줘요? 그거 네. 왜 부시고 말도 안 되죠. 네. 돈 더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바뀌었고 분당이나 일산 주민들은 제가 볼 때 쾌적한 도시 상태에서 적정 수준의 용적률만 높여서 네.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좀 봐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쪽 우리 리모델링 이미 분들은? 시기가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30년 다 넘고 그 기간이 다 됐어요. 네. 그리고 안전진단 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좀 주민들이 원하면 지을 수 있게 불편하잖아요, 사시는데. 그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만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면은 네. 신도시 주민들도 다 재건축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주민들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도움이 되고 네. 진짜 집이 필요하면 지금 저 수도권 근교 가보시죠. 얼마나 지금 땅이 많아요. 네, 그렇죠. 지금 고향 쪽 가보면 왼쪽에 뭐 대화역 부근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그냥 5만 원, 10만 원 바로 짓거든요. 그냥 그린벨트만 다 논밭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도시를 갖다 다 뒤집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안전진단 제도가 이번에 8.16 네. 대책에 들어있기는 해요. 좀 이게 지금 8.16 대책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완화시켜주는 재건축도 그렇고 완화시켜주는 방향의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아니, 공급 대책부터 해야지. 네. 무슨 뭐 재건축부터 따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을 내기는 냈어요. 그 제목은 공급 대책인데 재건축에 대한 게 거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의 내용이 많은데 그것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특별법으로 해갖고 좀 2024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인데 잘못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되는 것이 순환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거 로드맵을 잘 잡아야 됩니다. 뭐 가는 방향은 저도 찬성하는데 네. 자꾸 시장에다가 다 같이 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항상 표현할 때 근데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순서대로 간다. 네. 이 얘기를 해줘야 시장에서 거품이 안 일어납니다. 예. 교수님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리모델링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리모델링 선택할 경우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근데 그 재건축 되는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만약에 한다.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리모델링을 하는 데를 네. 정부가 지원해야죠. 왜 지원하냐? 네. 그동안 세금들 많이 내셨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냈죠. 집값 오르고 해서. 그리고 실제 정부의 기금 중에 네. 이런 기금들이 있어요. 도시환경정비기금이 일부씩 떼어서 쌓인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정부가 의지가 있고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쾌적화하는 거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헌법에 나와요. 네.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써야 돼요? 이런 데 써야죠. 지금 여기 주민들 중에 다 동의가 안 돼서 뭐 이것 때문에 싸우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3층 올렸잖아요. 그럼 그 분양하고 남아도 많이 모자라. 네. 다 대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 그렇습니다. 집을 고치는데 왜 남의 돈 갖고 지려고 그래요? 자기 집을 고치는데. 그거 짤팍한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나도 좀 내는데
이왕이면 정부를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금상첨화잖아요. 네. 자기의 의무도 다 하고 나라의 의무가 다 되고 이래야지 정상적인데 리모델링은 제가 볼 때 기존 건축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 뭐냐? 리모델링 기준 건축비를 만들면 돼요. 네. 맞죠? 네, 네. 그게 없으니까 쉬쉬하면서 비싸게 나온 데도 있어요. 금액이. 왜냐하면 네. 집안이 약한 데들은 네. 보강공사비가 더 들거든요. 그렇죠. 보강공사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뭐예요? 그동안 리모델링 했던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자료 다 취합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줘야죠. 다음 단지들 위해서. 그러면 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계산되죠. 아, 지금 리모델링은 바로 돼요. 왜? 바로 짓고 다 하는데 2년 반이면 다 된단 말이에요. 빠르면 2년이면 다 짓거든요. 네. 얼마나 신속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나누는 재건축 좀 이런 뭐 정비법 이런 거 하면 무조건 10년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지금 네. 저는 이제 평촌 인근에 사는데 평촌은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그게 현명한 띄어요. 거죠. 현명한 네, 거죠. 예. 아니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200%에서 30%나 40%. 근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수직 증축을 하면 그 정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렇죠.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은 빨리 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리모델링 가시면 되고,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재건축 가셔도 되고, 둘 다 그렇게 가면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게 지금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건축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일단. 그 마스터 플랜 답은 못 뻔해요. 나와봤자 네.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나눠져요. 싸움 나요. 이게 네. 발표도 또 발표하고 나서 뭐 별일 다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애초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선거용으로 이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2024년에 선거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아니 요번 대선 때도 쓴 거고. 그렇습니다. 예.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주 민주당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일기 신도시 뭐 올린다 뭐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아, 도시계획상은 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네. 어느 정도는 올려드리지만 뭐 저 도시 전체를 부시고 이런 건 실제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덩달아 그냥 표 따라가가지고 우리도 할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은 정치하는 양반들 믿으면 안 됩니다. 결론은. 네. 예. 오늘 교수님과 여러 가지 네. 주제를 이야기해봤는데 지금 개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네. 좀 중요한 대목들은 다시 좀 뽑아서 네. 다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난 8.16 대책에 좀 네. 특이한 대목이 층간소음 관련한 대책이에요. 네, 근데 네. 여기 그 층간소음 관련한 대책을 보면은 그 층간소음 문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리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네. 좀 그래서, 이상하죠.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의무화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전 국민의 이 좀 그 데이터도 같이 발표했는데 전 국민의 60%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 맞아요. 데이터를 네, 맞아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댓글에는요, 오늘 뉴스에서도 층간소음위원회 의무 설치, 층간소음 매트값 지원한다고 하고 신축은 높이 두께만큼 분양가에 넣는다고 하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넣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층간소음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LH에서 15년 전부터요. 층간소음제를 개발해 왔습니다. 아, 네. 민간에서 층간소음제 바닥 매트 그 규격이며 표준 KS를 만들고 하는 걸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네. 20년 가까이 해와가지고 이미 2, 3년 전에 이미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점프하거나 이런 실험들을 다 했어요. 지금 이 연희룡 이 장관이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 원래 정부가. 하고 있었던. 아이, 그럼요. LH 여기 본부장 하나 불러서 제가 물어볼게요. 바로 네. 대답할 거야. 우리가 하던 네. 거 그럴 겁니다. 연구 예. 다 해왔어요. 다 해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여기 법안이 나왔었어요. 네. 법안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실행하자. 네. 그럼 그 원가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가산이란 말을 써가지고 야, 이 정부는 정말 너무 심하다. 왜?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해야죠. 건설 원가가 들어가면 원가 넣으면 되죠. 네. 근데 그걸 뭘 가산을 해줍니까? 왜? 그렇죠. 100원이 들어갔으면 건축비 원가 100원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100원 더 들어갔으니까 집이 더 소음이 없으니까 그 가치를 느끼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했다고 잘한 건가요? 잘한 건 특별히 잘한 게 아닌 건데 예. 교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여지껏 해오고 다 준비해오고 누구나 빨리빨리 법 만들어라 다 하고 있었고 네.
아마 여기서 원희룡 장관 얘기를 안 해, 이번 발표에서 얘기를 안 했어도 이미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국토위 상임위원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할 때가 됐다. 왜 자꾸 살인나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쵸.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예.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자동으로 원가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가산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다 되던 걸. 이건 뭐냐면 건설회사 건설 분양가 더 높여주는 효과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다 할 건데 네. 마치 하는 데는 가산비를 준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이게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원희룡 장관이 이런 수법이라고 표현하면 이런 방법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밑자락 깔아놓고 네. 뒤에서 막 이쪽 사람들 챙겨주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되고 그냥 건설 원가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 원가에 가산하겠다 그렇죠.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표현이 제가 보니까 그 표현보다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네. 건설 원가에 그냥 반영해서 가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값을 쳐준 데다가 더 가산해 주겠다 이런 느낌을 좀 와가지고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그냥 가산이면 문제가 없는 거고 제 생각대로 그 원가에다 더 내진 설계하면 용적률 더 주는 것처럼 네.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층간소음 매트를 네.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대목이니까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왜 지원을 하냐고요. 제 말이. 네. 그냥 건설회사가 넣고 분양가 거기서 지금도 조정을 거품 분양가인데 그렇죠. 아니 반값 분양가 얘기한 분이 누구죠? 원희룡 같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희룡 장관도 근데 했었죠. 무슨 이상해요. 좀 이거 제가 볼 때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장관님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네. 그 지원은 6.21 대책도 그랬잖아요. 네, 임차인을 맞아요. 지원하는 척하면서 네. 그 많은 세금을 갖다가 1인당 8천만 원 돈을 갖다가 네. 임대인들한테 그게 무슨 경우 부자 감세뿐이 아니라 부자 특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어쨌든 네. 이 관련 법도 또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발표는 청사진은 제시했지만 이거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국토부 관계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 관계자 2, 3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럼 2, 3년이면 보세요. 2, 3년 동안 네네. 집이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도리어 뿌시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집값 안정 대책하고 정반대의 대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후 확인제가 8월 4일 사업계에서 승인 이후로 하기 때문에 실제 측정 시점은 2년에서 3년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계획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층간소음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한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하는 그 안에서 그냥 다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하던 거나 열심히 해도 지금 맞습니다. 다 끝난 건데 네.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누굴 위한 정부인지. 꼭 서민을 위한, 우리 시민을 위한 정부 정책처럼 얘기는 했어요. 네네. 포장은 말은 다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느낌 알지님께서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816 그 공급 대책은 저희가 이 내용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좀 뽑아가지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알차고 재밌는 비상경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